자,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자, 그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켰더니 앱이 단말이나 실제 단말이나 또는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거 위에 실행이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니까, 그죠?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자동으로 만들어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한번 바꿔볼 겁니다. 이것도 그냥 무작정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게 열려 있는데요. 이 activity main.xml 위에 탭을 더블 클릭해서 이 영역을 좀 더 넓게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요걸 잘 보면 왼쪽에 자, 요런 내용들이 보이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요 영역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각각의 윈도우 영역, 자, 여기 있는 창 자체는 자, 여기 요걸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서 붙어요. 요것도 요걸 누르면 왼쪽으로 가서 붙습니다. 요걸 다시 누르면 다시 이렇게 툭 튀어나오죠? 아까 그게 튀어나왔네요. 이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걸 누르면 다시 튀어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왼쪽, 오른쪽, 아래쪽, 이런데, 자, 이런 탭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게 막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거를 이제 디자인 화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XML 코드가 보이는데 실제로 이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겠다. 화면 구성 또는 화면 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성은 실제로는 이 코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화면으로 와서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 글자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attributes라고 하는 이 창이 보이도록 하면 자, 이걸 선택했을 때 선택한 거에 속성들이 보여요. 자, 속성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 정도겠죠? 위에 뭐 이상한 도형 같은 게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 중에 자,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이게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자,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를 선택을 하고 자, 삭제를 한 다음에 자, 안녕 안드로이드라고 하고 느낌표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 글자가 바뀌죠? 그죠? 글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자, 요걸 하나를 바꾼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걸 선택을 해야 이게 보이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이 실행 버튼을 누르고 우리 에뮬레이터를 이미 실행을 해놨으니까 Connected Devices라고 하는 거 이게 보일 거예요.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지금 이게 변경된 상태로 실행이 됩니다. 아래쪽에 변경 사항을 다시 빌드를 하고요. 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즉 스마트폰이 이해할 수 있는 폼에서 바꿨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로 가보면 다시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 안드로이드라는 글자가 바뀌어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 화면을 그대로 띄운 게 아니라 뭔가 수정을 해서 바꿔서 띄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자,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꾸면 결국엔 이렇게 단순한 화면 말고 복잡한 화면도 바꾸면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요 빨간색 버튼 눌러서 중지를 시키고요. 좀 더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안녕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텍스트 뷰라고 돼 있죠. 그리고 왼쪽에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 걸 보면 자, 가장 바깥쪽에, 가장 위쪽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안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요게 글자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글자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있는데 자,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가보면 이게 원본 XML 코드라고 그랬죠? 이걸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XML 코드는 여러 번 반복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로직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로직이라고 하면 이런 순서로 이렇게 실행돼야 돼요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흐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자, 요 XML은 자, 속성을 추가하면 그대로 화면에 해석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요 어떤 걸 넣으면 어떻게 보인다만 알면 반복해서 자꾸 학습하면 연습을 하면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요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태그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요걸 속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태그라고 하는 거, 꺽쇠 표시 있는 거 중에 텍스트 뷰라고 있죠? 이게 글자를 표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속성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안녕 안드로이드라는 글자가 보이죠? 여러분이 입력했던 글자예요. 그리고 텍스트 뷰라고 하는 태그의 이름이 있는데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여기다가 영문으로 비대문자로 해서 버튼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자동으로 뜰 텐데 다른 데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디자인 탭으로 돌아와 보면 자, 이게 버튼으로 바뀌어 있어요. 버튼. 자, 우리가 여기도 보면 자, OK라고 하는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걸 버튼이라고 해요. 자, 이게 지금 한 거 다시 얘기해 보면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원본 XML 코드를 보고 자, 꺽쇠 표시가 있는 태그 중에서 텍스트 뷰를 버튼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 디자인 탭으로 다시 와 보면 저렇게 버튼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되면 자, 이 앱의 화면에 버튼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실제 한번 눌러 볼까요? 자, 반응을 하죠. 자, 아무런 동작도 안 하지만 버튼이 눌렸다라고 하는 표시는 보이게 됩니다. 자, 뭔가 기능이 동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뭔가 자, 동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 이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뭔가 실제 동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클릭했을 때 동작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이 아니죠. 그죠? 화면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또는 클릭했을 때 또는 터치했을 때 실제 동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기능에 대한 거예요. 그 동작은 소스 코드를 건드려야 됩니다. 소스 코드.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소스 코드가 조금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일단 하라는 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건드리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하나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main activity.java로 가보면 요거를 이제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 소스 코드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파일에 가서요. 자, 파일에 가서 세팅스에 가보면 자, 이런 화면이 뜨죠? 뭐 한번 봤던 화면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에디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네요. 에디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런 게 있죠. 뭐 다른 항목 눌러봐도 그 안에 왼쪽 요 창에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Colors and Fonts라고 하는 거 눌러봅니다. 그러면 폰트라고 하는 거 보이죠? 자, 폰트 선택을 해보면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글자 크기를. 자, 우리가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프라이머리 폰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모노스페이스드라고 하는데 콘솔라스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18까지 한번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자, 어플라이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다 보이진 않지만 글자 크기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18이든 아니면 20이든 이렇게 눌려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눌려볼까요? 그러면 너무 큰가요? 자, 요 정도 괜찮다라고 하면 20까지 올리고 OK를 한번 눌러보면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파일에 세팅스로 가서 자, 에디터에 보면 컬러스 앤 폰트에서 폰트를 우리가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제너럴에 가보면 오토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항목 지금 환경 설정에서 세팅스에서 우리가 변경하고 있는데 이 항목을 변경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뭔가를 코드에서 건드릴 때, 소스 코드에서 건드릴 때 제가 하는 것과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빼먹지 말고 꼭 해주시면 됩니다. 뭐 글자 크기 자체는 작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자, 일단 요 오토 임포트라고 하는 거는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여기 오른쪽 부분에 보면 자, 체크박스가 두 개가 선택이 안 돼 있죠. 자, 요거 on the fly라고 돼 있는 거, 그 밑에 on the fly라고 하는 거 두 개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바를 해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바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클래스가 다른데 정의가 돼 있다면 사용을 할 때 임포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임포트를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자바를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이 두 개를 무작정 체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플라이 누르고요. OK 누르면 뭐 변화는 없어요. 화면 자체는 변화는 없지만 이제부터 뭔가 입력을 하고 할 때 아,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고요. 이제 자, 조금 후에 우리가 하나씩 저 버튼에다가 기능 붙이는 과정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소스 코드를 건드리게 되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겠네요.